이어서 보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 자, 농업용 시설물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그랬죠. 단지 단위로 가입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는 하우스 한 동 단위로 구합니다. 그 단지를 전체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우스 한 동 한 동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한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은 대조달 기준가에 대조달 기준가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어. 자, 재조달 기준가액은 뭐냐면 보험 가입 시점 현재 그 농업용 시설물이 10년 전에 지어졌던 뭐 20년 전에 지어졌던 작년에 지어졌던 간에 현재 이 시점에서 그 농업용 시설물을 다시 짓는데 재조달하는데 얼마가 들 것인지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용 시설물은 시설의 원상복구액을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얘는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했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고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가로 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농업용 시설물은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을 해요. 근데 재조달가액을 구할 수 없는 농업용 시설물들이 있어. 어떤 거? 뭐 유리온실이라든가 뭐 경량철골조라든가 또는 비규격 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규격이 안 맞는 거. 얘들은 적산 금액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 대조달 기준가액을 못 구해. 이럴 때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조달 기준가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정한다는 거. 재조달 기준가액은 구하는 게 재조달 기준가액을 구하라에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왜? 얘는 우리 범위가 아니에요. 재조달 기준가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근데 가끔 이거 질문한 사람이 있어. 왜 100%까지만 하지? 130%까지 가입금액을 늘려놨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자, 보험 가입 시점에서 사고가 난 시점까지 만약에 이 기준가액이 계속 오를 수도 있겠죠. 보험 가입하는 시점은 파이프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6달 있다 사고가 났어. 이때는 파이프 가격이 1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2,000원으로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설의 원상복구액을 보조를 해주려면 이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높여놓는 거. 보험 가입금액이라는 건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약정한 금액인데 보험사고 발생 시에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가입 금액 한도 얘기예요. 근데
100%로 막아놨는데 사고가 난 시점에 보니까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이 하우스 가격이 120%로 올라 버렸어. 그래도 온상복구액 전체를 보장을 못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 하는 거. 자, 다음에 인삼입니다. 인삼은 유일하게 특정 이연 방식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품목 중에서. 그래서 인삼은 재배 면적의 연금별 보상가액을 곱해서 이 연금별 보상가액은 자, 우리 인삼은 가입하는 약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2년근 이상, 5년근, 6년근 미만의 인삼으로서 폐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인삼 중 농협에 경작 신고된 인삼. 그러면 2년근부터 5년근까지 가입할 수가 있어. 물론 인삼 일용 상품으로 전년도에 보험에 가입한 인삼은 6년근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연금별로 2년, 3년, 4년, 5년, 6년 보상가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2년근은 뭐 11,000원. 예를 들어서 3년근은 12,000원. 4년근 13,000원. 14,000원. 15,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과거에 2, 3년 전에 시험에 어떤 멍청한 시험이 한번 나와가지고 문제가 좀 된 적이 있는데 연금별 보상가액은 유동적인 거. 그래서 시험 볼 때 문제가 다 연금별 보상가액은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3년근이다 그러면 재배 면적이 뭐 5,000제곱미터다. 3년근이면 12,000원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거. 근데 인삼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인삼은 보험 기간에 따라서 일용 상품, 이용 상품으로 나뉘어져요. 인삼의 보험 기간은 1년이야. 1년. 1년 단위로 항상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용 상품은 5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가 보험 기간이고 적지 마. 적을 필요 없어. 나중에 보험 기간 다시 나오니까. 이용 상품은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가 보험 기간이에요. 가만히 봐봐. 일용 상품은 해당 보험 가입하는 해에 속하는 월이 몇 개월이야?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나 3년근으로 가입했으면 8개월이나 3년근이야. 그러죠? 이용 상품은 11월 달에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3년근으로 가입했다면 3년근 때가 몇 개월이에요? 2개월밖에 안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용 상품인 경우 해당 연금 플러스 1년을 해주게끔 돼 있어. 보험 가입금액 산정할 때. 왜? 이용 상품은 3년근으로 가입했으면 3년근인 것이 2개월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4년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1, 2형 전부 플러스 1년을 해주게끔 돼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좀 가탕이 쳐져가지고 2형 상품만 해당 연금 플러스 1년이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왜 2형 상품만 플러스 1년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형 상품만 그렇게 돼 있어. 자, 우리 교재 순서대로 마지막 인삼 해가림 시설입니다. 인삼은 반드시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인삼만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 해가림 시설 설치 않고 재배하는 인삼들은 뭐가 있을까? 산양삼 해가림 시설 설치합니까? 안 하죠. 묘삼 안 하지. 추삼 안 하지. 그래서 걔들은 다 보험에 가입이 안 돼. 반드시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2년근 이상 6년근 미만의 인삼 중 해당 농협에 정작 신고된 인삼만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얘는 재조달가액에 감가상각률을 제해해주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아까 저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인삼도 올해는 아마 좀 바뀔 것 같아. 왜냐하면 인삼이 재조달가액 특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 교재가 개정되면서 인삼도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은 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올해는 나오겠지. 근데 일단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인삼은 이렇게 구한다고. 이 재조달가액은 재료별로 인삼 해가림 시설은 재료가 목재로 설치할 수도 있고 철재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해가림 시설이 여러분들 뭐냐면 시골 가다 보면 인삼밭 위에 낮게 이렇게 까맣게 가려져 있는 거 있죠. 그의 기둥이 목재냐 철재냐에 따라서 목재 해가림 시설, 철재 해가림 시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 그래서 각각 목재의 시설비가 다르고 철재의 시설비가 다르겠죠. 근데 우리 교재에는 각 유형별 시설비가 쭉 나와 있어. 뭐 4,600원, 5,900원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10년 전에도 똑같은 금액, 현재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10년 전 물가상승률이 지금 얼마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전 시험까지는 전부 재료별 시설비가 주어졌어. 근데 8회 때인가 9회 때인가 9회 때 어떤 아주 유능한 출제위원께서 그 가격을 안 준 거야. 그래가지고 목재 B형 해놓고 가격을 안 주고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줘놨어. 어떻게 구해? 금액은 그때그때 변동하는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조금 순발력 있는 수험생은 어떻게 그걸 문제를 풀었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채점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 어떤 사람은 재료별 시설비는 모르니까 아예 손도 안 대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목재 B형 시설비가
15,000원이라고 가정함.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어. 근데 그 시설비는 5,500원인데. 이 사람은 또 점수를 다 줬어. 또 어떤 채점이면 안 줬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까지도 해요. 채점위원이 그날 나올 때 집에서 부부싸움 안 하고 나오면 점수를 많이 주고. 이게 이 채점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 좀 안타까운데, 물론 어떤 기준은 있겠지.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를 내면 안 돼요. 이 금액은 10년 전 금액하고 지금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제곱미터당 5,500원짜리가 어디가 있어? 4,600원짜리가 어디가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어. 자, 그래서 재료별 시설비, 목자하고 철제가 각각 다르겠죠? 면적을 곱해서 제조달가액을 구한 다음에 1 감가상각률인데, 감가상각률 구하는 것이 인사문 복잡해서 1회 때부터 11회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문제. 그냥 적지 말고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이 감가상각률은 어떻게 구하냐? 정년감가율에 설치 연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정년감가율은 정해져 있어. 그냥 가볍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다시 합니다. 목재와 철제가 있는데, 목재는 1년에 13.33%씩 감가가 된대. 1년에. 그리고 철제는 1년에 4.44%씩 감가가 된대. 얘는 정해놓은 거. 그래서 목재가 3년이 지났다면 39.99%가 감가가 됐다는 이야기. 철제가 2년이 지났다면 8.88%가 감가가 됐다는 이야기. 그러면 1-0.3999 목재인 경우, 여기에 철제인 경우 1-0.899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인삼 해가림 시설의 보험가액 금액. 물론 여기에서 설치 연수를 구하는 방법, 뭐 여러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금액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에 대한 이야기. 얘는 어떻게 보면 1과목 여러분들 농재법에 농업재해보험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손해평가는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평가보조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손해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얘는 기억해 두시고, 손해평가 시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1차 시험 볼 때도 많이 나오는 거.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손해평가인, 그리고 손해평가, 손해사정사, 보조원은 재보험 사업자가 주관하는 연일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주관하는 1회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 우리 앱에 보면 평가 가능 기간하고 찍혀 있어요. 농작물 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손해평가사 이동현하고 치잖아요. 그러면 손해평가 가능 기간하고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2027년 12월 31일까지가 지금 나는 돼 있는데, 올해 보수교육을 또 안 받으면 내년부터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손해평가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1회의 실무교육은 받아야 돼. 최초로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손해평가 업무를 배정받을 수 있는 코드가 안 나와. 실무교육을 받고 3년이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손해평가인이나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사 보조인, 이 사람들도 현재 법으로 손해평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 법도 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이 사람들은 재보험 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재보험 사업자라 그러면 NH농협 손해보험이 되겠지. 재보험 사업자가 실시하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 옛날에 5점짜리로 이 문제도 나왔어. 손해평가사 업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손해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과 보험 가액을 평가하고,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 손해평가는 보험 목적물의 보험 가액하고 그 보험 목적물이 입은 손해액을 평가하는 것이지, 보험 가입 금액을 평가하고 지급 보험금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보험금을 산정해서 피해 사실을 통보는 해주지. 이 농가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어서 보험금이 지급이, 이 정도의 보험금이 나옵니다 하고 NH손보에 모바일로 통보는 하지만 우리가 지급보험금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손해평가사는 보험 가액하고 그 보험 목적물이 입은 손해액만 평가하는. 1차 시험에서도 얘가 단골로 나와. 피해 사실 확인, 지급보험금 산정, 손해액 평가,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틀린 거 구하라고. 나머지는 자격시험이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자격시험이 2028년부터 좀 바뀌어요.
상법 보험법하고 재해보험법이 합쳐져서 1과목이 되고, 뭐 여러분들 28년까지 시험 보실 분 안 계시잖아. 뭐 올해 다 합격하실 분들이니까. 자, 그리고 작물학하고 동물 사양학이 합쳐져서 한 과목이 되고, 가축 사양학이지, 가축. 지금은 1과목에서는 가축이 없잖아요. 근데 28년부터 가축, 얘는 지금 법이 지금 개정돼 가지고 가축 사양학으로, 그 다음에 곡식 재배학하고 작물 재배학, 얘가 합쳐져서 한 과목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축 사양학 한 과목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1차 시험이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1차 시험이 너무 합격하기 쉬워가지고 희망 고문을 많이 한다. 1차를 너무 쉽게 합격하다 보니까 2차도 쉽다고 생각해서 희망 고문을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 그 1차가 여러분들 지금 5월에 보잖아요. 그러죠? 5월에 합격하고 학원으로 부랴부랴 오시는 분들이 계셔.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 2차 합격할 수 있냐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인강, 최소한 100번씩은 들어야지 합격한다고. 자, 현재는 상법보험법,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 그 다음에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얘는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지. 자, 재보험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농작물 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없어요. 다 안 들라 그래. 재보험이라는 건 온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 중 일부를 나누어서 책임을 지는 보험사. 처음에 농작물 재보험이 실시된 최초에는 민영보험사가 농작물 재보험을 인수해서 외국의 대형 보험사의 재보험을 들었어. 근데 갑자기 재보험 실시되자마자 태풍 루사가 오고 매미가 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액이 발생하니까 재보험사에서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영보험에서 농작물 재보험 취급 못한다고 다 손들어 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재보험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NH손보에서 본 보험사가 되고 NH손보의 어떤 손실의 일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국가재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보험금 지급은 지체 없이 지급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보험금은 지체 없이 지급한다? 틀려. 자, 피해 사실 통지 시에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은 결정을 해요. 지체 없이 손해조사를 해서 지급할 보험금은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도 얘가 막 바꿔서 나와. 재해 발생 사실 통지 시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다음에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계약자가 나 보험금 빨리 줘야지 나 살겠어 하고 계약자의 요구가 있다면 대보험 사업자는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손해평가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 대해 나오는데, 얘들이 교재를 만들면서 저기 가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똑같이 갖다가 집어넣어놨어. 지금 이 교재는 업무방법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카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방법서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네, 얘는 아무튼 보험사고가 접수가 되면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근데 조사하는 방법이 가축에 대한 것을 저 뒤쪽에 있는 것을 똑같이 갖다가 앞에다 넣어놨어요.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7일 이내. 그 정도만 봐주시고. 자, 정부의 지원 부분입니다. 원래 보험료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겠죠? 자기를 위한 보험료니까.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험료를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고 현장에 가서 조사서를 보면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큰 대농이 아닌 이상 뭐 몇천 원, 몇만 원 안짝이야. 그런데도 농민들은 이제 불만들이 많지.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받아가고 피해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자, 보시면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해보험법 19조 재정 지원에 의거해서 순보험료와 사업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순보험료의 50% 그리고 사업자 운영비는 10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 경비의 50%를 지원하고 재해보험 사업자 운영비는 100%를 지원해요. 그러면 농민이 내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네? 그러죠. 근데 순보험료의 50% 중에서 지자체에서 30에서 40%를 또 지원을 해줘요. 그럼 농민이 내는 보험료는 얼마? 10% 남짓. 그래서 보면 농민이 내는 보험료가 대농 말고는 내가 조사했던 것 중에 10만 원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 자, 근데 과수사종하고 얘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순보험료율이 약간 다릅니다. 하등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보면 자, 과수사종과 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전 품목 보험료의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해요. 근데 과수 사정하고 편은 자기 부담 비율이 보장 수준이 60%란 이야기는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 40%. 70%란 이야기는 30%. 80%란 이야기는 20%. 85%란 이야기는 15%. 10%. 자기 부담 비율이 10%냐, 15%냐, 20%냐, 30이냐, 40이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 그래서 얘는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3월 말에나 조제가 개정돼서 나오면 얘는 또 바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4대 가수와 변은 차등 지원한다 하는 것 정도 봐. 그래서 현재는 4대 가수는 33, 38, 50, 60, 60을 지원하고 변은 3538, 50, 55, 60을 지원하고 있어. 네, 이 숫자는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아마 바뀌기가 쉬워. 해마다 바뀌어 왔으니까. 이 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재보험 특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건너뛰었죠. 그것은 제가 다음에 요약해서 여러분들 그거 지금 양이 너무 많아. 앞부분이. 요약해서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다시 요약해서 드릴 거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농업재해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농업재해는 예측할 수 없다. 불예측성. 한번 재해가 발생하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광역적으로 발생한다. 넓은 지역에. 광역성. 자, 그리고 농업재해는 동시에 발생한다. 동시성.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한번 재해가 발생하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5점짜리로 묻는 식의 문제다. 회자에서 허용되는 정책이니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들을 익히라고 뒤에다 문제를 놔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가 나오면 이런 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방식은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무슨 보험이라 그래서 임의보험 방식이다. 이런 식의 가로넣기. 다음에 얘들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자격 대부분이 200만 원이라 그랬죠. 근데 생산비 보장 바짝물 하고 수확감소 보장 바짝물 중에서 옥수수, 콩, 팥은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라 그랬어. 자, 다음에 벼, 밀, 보리, 귀리, 논작물 하고 바짝물 중 메밀은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이라 그랬죠. 다음에 면적으로 따지는 거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얘들은 최소 가입 면적이 단지별 300제곱미터 이상이다. 나머지 차,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얘들은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비가림 시설이 붙는다면 시설의 면적이 몇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 문제들이 나온다는 이야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용어 정리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앞부분. 자, 우리 수업이
작년까지는 2달 간격으로 2달에 한 번씩 1회독으로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설명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올해부터는 3달에 1회독을 하는 거. 그래야지 교재가 3월 말 정도에 나오니까 개정된 게 1, 2, 3월에는 작년 교재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뭐 바뀐다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약간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1, 2, 3, 4, 5, 6, 7, 8은 핵심 문제 풀이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커리큘럼을 바꿨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